아버지를 자르면 위에 있는 두 사람은 확실하게 삽니다. 안 자르면 셋 다 확실하게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부탁을 드리면은요, 시나리오를 바꾸는 분들이 꼭 나오십니다. 가운데 있는 내가 풀고 뛰어내리겠다 이런 분도 나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위를 자른다는 분도 나옵니다. 안 됩니다. 자, 우리도 저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잠깐 토론해봐도 괜찮으실까요? 자를 건지 말 건지?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인 1조를 해가지고 세 사람씩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고요. 52초 토론하시죠. 자, 자를 거냐 말 거냐 토론을 하시죠. 자, 세 사람씩 해서 예, 토론하시죠. 이렇게 세 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 분. 예, 이렇게 세 분 하셔야 돼요. 예. 가운데 뭐 두 분씩 해도 괜찮고요. 여기 3인.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 번쩍 들어주시죠. 자, 5초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보니까 합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결정하십시오. 자른다, 오른손을 들고 계시는 거고요. 안 자른다, 왼손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른다, 오른손 들고 있고, 안 자른다, 왼손입니다.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오, 왼손을 드신 분들은 손을 일단 내려주시죠. 네. 여기 왜 자르기로 결심하셨는지, 설마 사실만큼 사셨고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 주시죠. 왜 자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일단은 저 영화를 제가 좀 오래전에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저 남자는 이제 그 오빠의 입장에서 오빠하고 이제 아들 그 중간적인 입장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판단을 하셔서 자기가 이제 당신이 희생을 하고 여동생하고 이제 본인을 그 살리겠다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남자 주인공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실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르라고 해서 난 잘랐다. 예, 우선은 일단은 예.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동생을 살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판단의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여동생을 살린다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의 얘기가 바로 마키아벨리의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현명한 잔인함이 진정한 자비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초점을 자비 쪽으로 맞추려는 겁니다. 지금 왜 마키아벨리가 거짓말하고 약속 깨트리고 사람을 죽이고 아주 일벌백계에 들어가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조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태리를 세계 1등 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에서입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핵심에는 도탄에 빠져있는 국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애국심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십시오. 양치기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 하고 얘기한 것이 느려 터진 마을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니 그 중에 비만인 사람들을 갖다가 다이어트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거나 두 국가가 전쟁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중립을 지킨다. 둘째, 한쪽 편을 든다. 중립을 지키신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중립이다 이럴 땐 내리시고, 어느 쪽 편을 든다.
네, 얼굴 잘 보십시오. 이분들이 마키아벨리들입니다. 이분들이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절대 중립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립을 지킨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싸움에는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키아벨리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둘이가 싸운다. 그러면 싸움이 끝나면 이긴 국가가 있고 진 국가가 있겠죠? 이긴 국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내가 내 편 들어달라고 할 때 안 들어줬지? 너 혼 좀 나봐. 진 국가에 있는 병사들까지 동원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진 국가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한테도 원망을 삽니다. 네가 나 도와줬으면 내가 안 질 건데 네가 안 도와주는 바람에 내가 졌어. 너 때문이야다 하고 평생 원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편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긴 국가 쪽에 편들면 노다지가 터지는 겁니다. 진 국가팀의 편을 들면 그 인간은 나한테 평생 빚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졌다. 그러면 은혜를 갚아라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술책은 진실을 이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만 작전을 쓰는 거죠. 이번에 우리 해군이 아주 작전을 멋들어지게 성공시켰죠? 성동격서 작전 썼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성동격서, 동쪽에서 막 칠 것처럼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서쪽을 친다. 속이는 거죠.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유행가도 있잖아요. 그죠? 짝퉁모, 짜가. 예. 자, 진실을 항상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 진실을 알면 불편해집니다. 진실을 대면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럴 때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히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주위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때 그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약간의 과장을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내 눈에만 늑대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늑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이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국가의 대통령이나 또는 회사의 CEO, 한 집안을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가장인 경우에 과장된 얘기를 함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큰 리더를 보면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능력이 뛰어난 부하 참모가 몇 명 있는지를 보면 저 사람 딱 그릇을 어떤 리더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제가 참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 누가 임명한 거예요? 본인이 임명한 겁니다. 본인이 고만고만한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그릇이 큰 리더는 자기보다 똑똑한 부하를 몇 명 데리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가 나온다. 마키아벨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